완벽해 보였던 기획이 현장과 단절되고 결국 비즈니스 모델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연쇄작용, 이 통제불능의 비선형적 위협은 오직 강력한 AI 거버넌스와 데이터 기반의 융합 통제 체계로만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브리핑에 참석하신 다큐님 그리고 C열별 의사결정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심층 분석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기업의 명운을 갈 그 AI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를 막는 근본적인 해법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선언한 저 끔찍한 연쇄작용, 사실 혹시 지금 당장 우리 회사의 이사회나 본부장 회의실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현재 시장에는 AI 도입에 대한 환상과 기술적 유행만이 너무 범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핵심 분석 소스들은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즉 HBR에서 발간된 전략 논문들하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최신 AI 아키텍처 백서들입니다. 네, 아주 방대한 자료들이죠. 그렇죠.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미션은 그러니까 피상적인 트렌드 추종을 멈추고 가장 정밀하고 냉철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조직의 생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자는 겁니다. 경영진은 이제 낡은 선형적 통제 낭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AI 도입을 단순한 기술적 유행이 아닌 가설을 세우고 실제 데이터를 통해 끊임없이 수정하는 경영학적 관점의 과학적 방법론으로 격상시켜야 하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조직의 생존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파트너와 고객의 동기를 재설계하고 이를 AI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조직의 진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흔히 기획실에서 만든 완벽한 PPT부터 찾지 않습니까? 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이죠. 하지만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기획이 현장에 닿기도 전에 철저히 실패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세운 비즈니스 논리가 현실의 생태계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묻는 뼈아픈 검증, 즉 시뮬레이션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시뮬레이션이요? 네. 아무리 훌륭한 AI 아키텍처라도 비즈니스 논리라는 토대가 부실하면 단숨에 무너집니다. 이를 막기 위한 첫 번째 방어선이 바로 내러티브 테스트, 그러니까 서사적 검증입니다. 서사적 검증이라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논리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는지 묻는 건가요? 맞습니다. 파트너와 고객이 이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설득력 있는 동기가 존재하는지를 묻는 아주 치열한 과정이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경영진들은 AI가 가져다줄 압도적인 효율성과 극단적인 비용 절감이라는 그 달콤한 서사에 이미 깊이 취해 있습니다. 그렇죠. 저항하기 힘든 이야기죠. 알고리즘이 효율을 극대화해주면 고객도 파트너도 당연히 좋아할 것이라고 막연히 착각하잖아요. 이 내러티브가 어긋났을 때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 HBR 자료에 등장하는 프라이스라인의 웹하우스 클럽 사례가 아주 명확한 경고를 던집니다. 아주 대표적인 실패 사례죠. 네, 웹하우스 클럽은 고객이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찰하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모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항공권 예약에서 대성공을 거둔 프라이스라인이 그 입찰 모델을 식료품과 생필품 시장으로 확장한 게 바로 웹하우스 클럽이었습니다. 기술적인 가능성이나 시스템 작동 방식만 놓고 보면 완벽했어요. 알고리즘은 매끄러웠고 값싸게 물건을 사고 싶은 소비자는 당연히 열광했죠. 그런데 결국 실패했죠. 왜 그랬을까요? 저질렀습니다. 바로 시스템에 상품을 공급해야 하는 P&G나 킴벌리 클러크 같은 핵심 파트너사들의 경제적 동기를 완전히 간과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AI가 최적의 매칭을 통해서 재고를 빠르게 소진시켜주고 매출을 막 올려준다면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죠? 그 지점이 바로 기획의 함정입니다. 소비재 제조사들의 관점에서 시장의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보시죠. P&G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비누나 기적이라는 공산품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브랜드를 파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서 소비자 머릿속에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웹하우스의 AI 가격 비교 알고리즘은 그 가치를 철저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아, 오직 가격만 본 거군요. 네, 오직 누가 10센트 더 싼가라는 최저가 기준 하나만으로 모든 브랜드를 블라인드 처리하듯 난도질해버린 거죠. 아,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창출하는 그 극단적인 가격 효율성이 파트너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의 본질적 가치와 마진 구조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P&G 입장에서는 자신의
얘네들의 브랜드가 단순한 가격 경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할 이유가 전혀 없었겠네요. 결론적으로 웹하우스 클럽의 비즈니스 서사는 파트너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겁니다. 네, 생태계 참여자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알고리즘은 결국 공급 차단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대표님, 경영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AI가 창출하는 효율성이 파트너의 기본적 경제 논리와 동기를 저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영진이라면 반드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아무리 AI가 프로세스를 극한으로 최적화한다고 해도 파트너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러티브 테스트에서 탈락한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서사적 검증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파트너와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윈윈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심하고 AI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관문인 넘버 테스트, 즉 수치적 검증이 기다리고 있죠. 수치적 검증이요? 네. 서사가 아무리 완벽해도 실제 재무제표상의 확실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값비싼 공상에 불과합니다. 과거 닷컴 버블 시대에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온라인 식료품점 웹벤의 몰락이 그 메커니즘을 증명해주죠. 아, 웹벤의 실패는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뼈아픈 교훈 중 하나 아닙니까? 기본적인 비즈니스 산식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맞습니다. 식료품 산업은 본질적으로 마진이 1에서 2%에 불과한 극도로 희박한 수익 구조를 가집니다. 아주 얇은 마진이죠. 그렇죠. 그런데 웹벤은 그 얇은 마진 위에 거대한 자동화 물류 창고, 막대한 배송 인프라, 그리고 당시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비용을 얹어버렸습니다. 고객이 그 천문학적인 운영 비용을 상쇄할 만큼 비싼 가격의 우유와 계란을 샀을까요? 절대 안 사죠. 마트 가면 더 싼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 구조적 모순은 현재 기업들이 앞다투어 도입하는 AI 투자에도 정확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경영진 여러분이 아주 냉혹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도입하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나 SaaS 모델은 한번 개발해두면 수만 명이 쓸 수 있었습니다. 복제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했죠. 네, 한계 비용이 제로였죠. 그런데 생성형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AI가 답변을 생성하고 추론할 때마다 막대한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를 소모합니다. 소위 말하는 추론 비용이 매번 발생하죠. 거기에 자체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 라벨링 비용도 끝없이 들어갑니다. 바로 그 메커니즘을 짚으셔야 합니다. 모든 AI 프롬프트 하나하나가 전부 손익계산서상의 변동비로 잡히게 됩니다. 변동비 폭탄일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결국 수치적 검증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AI 도입으로 창출되는 한계 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막대한 기술 유지 및 추론 비용을 과연 상회할 수 있는가? 만약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웹벤처럼 기본 마진이 얇은 구조라면 화려한 AI 도입은 오히려 파산을 앞당기는 가속 페달이 될 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경영진은 AI 모델링을 단순한 기획이 아니라 앞서 오프닝에서 강조했던 과학적 방법론으로 다뤄야 하는 겁니다. 막연한 성장지상주의에 기대는 게 아니고요. 가설을 세우고 실제 P&L 데이터를 통해 끊임없이 가설을 수정해 나가는 애자일한 기획 체계가 필수적이죠. 맞습니다. 이것만이 AI의 잠재적 수익성 리스크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입니다. 자, 프라이스라인과 웹벤의 사례를 거쳐서 우리는 재무적, 서사적 검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서상으로는 완벽해요. 그런데 대표님, 진짜 재앙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현장으로 넘어갈 때죠. 네, 바로 현장의 실무자가 AI의 그럴듯한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수십억짜리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단절과 왜곡, 여기서부터가 진짜 전장입니다. 실행의 동기화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치명적인 위협이 바로 AI의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 현상입니다. 할루시네이션. 정말 골칫거리죠. 거대 언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확률론적 기계거든요.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럴싸한 단어의 조합을 예측해서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나 허위 재무 데이터를 진짜처럼 지어내죠. 아주 자신감 있게 지어내잖아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C-레벨에서 아무리 치밀하게 전략을 짜도 실무자가 의사결정에 참고한 AI의 답변이 환각에 기반한 허위 정보라면 조직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에 빠집니다. 이곳이야말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경영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 환각을 기술적으로 완벽히 통제하면서 경영진의 전략을 현장으로 오차 없이 전달하는 해법이 도대체 뭡니까?
그 기술적 해법이 바로 검색 증강 생성, 즉 RAG 체계의 구축입니다. RAG 기술, 사실 많은 벤더사들이 찾아와서 제안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선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게 기존의 사내 인트라넷에 있던 검색 엔진을 조금 똑똑하게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굳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RAG를 붙여야 하는 정확한 이유와 작동 메커니즘이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챗 GPT 같은 모델은 자신이 방대하게 학습한 외부 인터넷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자유롭게 추론해냅니다. 제어가 불가능하죠. 반면 RAG 기술은 철저히 통제된 사내 신뢰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비유하자면 AI의 입을 막아버리는 기술입니다. 입을 막는다.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작동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기업 내부의 핵심 규정, 기밀 계약서, 검증된 기술 문서들을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형태로 색인화합니다. 쉽게 말해서 텍스트를 AI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좌표값으로 변환하여 전사적 지식 허브를 구축하는 겁니다. 좌표값으로요? 너를 검색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만 답변을 조립합니다. 아,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AI에게 외부 인터넷 접속을 아예 끊어버리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허락한 책상 서랍 안에서만 문서를 꺼내어보고 답안지를 작성하게 강제하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허락된 책상 서랍 안에서만 문서를 찾는 거죠. 여기에 최근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더해졌는데요. 구글의 제미나이 플랫폼 같은 경우 무려 100만 토큰, 즉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대용량 콘텍스트 윈도우를 제공합니다. 100만 토큰이면 책 몇 권 분량이네요. 맞습니다. 거대한 서랍장 전체의 문서를 한순간에 읽고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단계부터 응답의 근거 출처를 문서의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인지 반드시 자동 표기하도록 설정하는 컴플라이언스 검증 레이어를 결합하는 거죠. 출처를 그렇게 강제한다면 실무자들은 더 이상 AI의 답변을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게 아니겠네요. 항상 명확한 사내 문서 출처를 더블 체크하면서 아주 안전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RAG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대표님, RAG 기술은 단순한 IT 인프라 구축이나 검색 엔진 업그레이드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실무자들이 권한이나 해석의 모호함 없이 즉각적이고 정확한 경영 지침에 접근하게 만들어줍니다. 전략과 실행이 일치죠. 네, 경영진의 전략을 오차 없이 현장에 동기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중앙 통제센터이자 신뢰의 무기인 셈입니다. 전략이 현장의 행동으로 100% 직결되도록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I COE, 즉 AI 최고 전문가 조직을 신설해야 합니다. COE 조직이요. 특정 부서에서 성공적으로 세팅한 RAG 설정값과 최적의 프롬프트 명령어를 개인의 노하우로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전사적인 자산으로 공유해야만 조직 전체의 민첩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획의 혁신으로 치명적 오류를 걸러냈고 RAG 체계로 현장 실행의 왜곡까지 완벽히 막아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경영진으로서 또 다른 본질적인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고민이시죠? 전략이 현장에 완벽히 동기화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경쟁사가 이 완벽한 시스템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방어벽, 즉 해자를 파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키텍트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아무리 내부 RAG 시스템을 잘 구축해도 결국 우리가 쓰는 엔진은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빅테크가 만든 기술을 돈 주고 빌려 쓰는 것 아닙니까? 경쟁사가 내일 당장 똑같이 자본을 투입해서 동일한 AI 아키텍처를 사오면 우리의 우위는 바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아, 그 예리한 질문이 바로 AI 경영의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 비즈니스 모델의 회복력을 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복력이요? 모두가 똑같은 빅테크 엔진을 사용하는 평준화된 시장에서 진정한 전략적 차별화는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데이터 플로트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 우위에서 나오는 거죠. 아, 이 부분에서 경영진은 운영 효율화와 비즈니스 전략을 아주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운영 효율성은 전략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과거 미국의 할인점 시장을 지배했던 월마트와 K마트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두 기업은 초기에 대형 할인점이라는 완전히 동일한 운영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물건을 싸게 대량으로 떼어다 파는 메커니즘 자체는 똑같았죠. 네, 비즈니스 형태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월마트는 경쟁자가 눈길도 주지 않던 인구 5,000명에서 2만 5,000명 수준의 소외된 소도시를 우선적으로 선점하는 독특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아, 아주 영리한 공간 전략이었죠? 맞습니다. 경쟁자가 아예 진입할 엄두조차를 내지 못하는 물리적 장벽을 쳐버린 겁니다. 반면에 K마트는 명확한 공간적 타깃 없이 모두에게 모든 것을 팔려다가 효율성의 늪에 빠여 무너졌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표님, 경영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회사가 남들 다 쓰는 챗GPT나 제미나이 솔루션을 도입해서 보고서 작성 시간을 줄이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단순한 공통의 운영 효율화일 뿐이죠. 이것만으로는 결국 누가 덜 자고 더 빨리 일하느냐에 제살 깎아먹기식 파교적 경쟁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결국 경쟁사가 결코 돈으로 카피할 수 없는 독보적인 혜자는 어디서 오는가?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경제 논리를 재구성하는 데서입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전설적인 여행자 수표 사례가 이 구조적 승리의 메커니즘을 가장 잘 보여주죠. 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들이 여행자 수표로 어떻게 거대한 혜자를 만들었는지 그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해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들은 단순히 종이로 된 결제 수단을 제공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시간차를 이용한 현금 확보에 있었습니다. 고객은 해외여행을 가기 몇 달 전부터 안전을 위해 여행자 수표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렇죠. 미리 사두죠. 그런데 이 수표를 실제로 현지에서 사용, 즉 결제하기 전까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라는 공백이 발생하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서비스를 아직 완벽히 제공하기도 전에 수많은 고객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현금을 미리 확보하게 된 겁니다. 아, 현금이 먼저 들어온 거군요. 맞습니다. 이 막대한 무이자 자본, 이것을 금융권에서는 플로트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이 플로트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이자 수익을 거두며 경쟁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마법 같은 자금 운용의 혜자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천재적이네요. 직판 모델을 통해 중간 유통을 없애고 재고, 즉 현금이 묶이는 기간을 극단적으로 마이너스로 낮춘 델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 메커니즘을 쓴 겁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선제적으로 확보한 무이자의 현금 흐름, 그리고 대리 통제한 재고 사이클? 그렇다면 AI 시대를 맞이한 지금의 기업들에게 이 막대한 구조적 승리를 가져다줄 남들이 훔쳐갈 수 없는 새로운 플로트는 과연 무엇입니까? 현대 기업에게 단언컨대 데이터는 새로운 플로트입니다. 경쟁사가 글로벌 벤더사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결코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죠. 우리만의 고유한 자산이란 뜻이군요. 네, 바로 자사만의 독점적인 운영 이력 데이터, 파트너의 봉급망 데이터, 그리고 고객의 미세한 행동 여정 데이터입니다. 작동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제품을 먼저 만들고 막대한 마케팅 예산을 태워서 고객의 반영을 살폈습니다. 리스크가 엄청나게 컸죠. 안 팔리면 고스란히 손실이니까요. 하지만 데이터 플로트를 확보한 기업은 다릅니다. A기업이 수십 년간 쌓인 고객의 검색 데이터, 스크롤의 속도, 장바구니 체류 시간 등의 데이터를 AI로 선제적으로 분석하면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기도 전에 이미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타겟팅 알고리즘이 완성됩니다. 아, 미리 예측을 끝내는 거군요. 즉, 불확실한 마케팅 예산을 지불하기 전에 데이터가 이미 성공 확률이라는 형태의 이익을 미리 당겨서 확보해주는 셈입니다. 와, 현금을 미리 확보한 것과 똑같은 이치네요. 공장 설비의 경우에도 단순히 고장나면 고치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의 진동이나 온도 데이터를 AI에 먹여서 고장 시점을 정확히 예측해낸다면 다운타임으로 인한 천문학적 손실 비용을 사전에 방어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결국 데이터가 현금 이익을 선지급한 것과 동일한 재무적 효과를 내겠네요. 이는 단순한 업무 자동화가 아닙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과 비용 구조 자체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대한 구조적 승리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데이터 플로트 방어벽을 실현하려면 조직 내부에 흩어져 있고 썩어가고 있는 데이터를 강력하게 통제할 거버넌스가 필수적입니다. 거버넌스. 네, 데이터 거버넌스 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그럼 그 거버넌스 위원회의 핵심적인 타겟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색출해야 할 적은 바로 섀도우 IT입니다. 섀도우 IT요? 실무자들이 몰래 쓰는 도구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각 부서나 개인 실무자들이 회사의 공식적인 통제를 벗어나서 임의로 외부의 AI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하고 회사의 소중한 데이터를 외부에 흘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들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정보 유출의 온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전사적 차원에서 데이터가 어디서 생성되어 어떻게 가공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폐쇄형 순환 구조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폐쇄형 순환 구조라. 네, 이 거버넌스가 확립되어야만 데이터가 쌓일수록 AI의 예측 정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경쟁자는 감히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1단계 기획의 혁신을 통한 엄밀한 검증, 2단계 RAG 기술을 통한 실행의 동기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데이터 플로트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회복력까지 AI 비즈니스 모델 붕괴를 막는 3단계 융합 통제 체계를 심도 있게 해부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경영진 여러분, 이 거대한 프레임워크를 관통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의 성공은 최첨단 기술력 이전에 조직이 기존의 관성을 깨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 바로 이 자리에 계신 CEO와 C-레벨 여러분의 통찰과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영역이죠. 맞습니다. 파트너와 이해관계자들의 동기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환각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전사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오직 대표님의 강력한 의지로만 가능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킬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본 브리핑에서 제시한 3단계 AI 실무 체크리스트와 심층적인 조직 적용 가이드는 하단 블로그 링크에서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브리핑을 마치며 과거 이베이를 글로벌 기업으로 이끈 CEO 맥 휘트먼의 통찰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맥 휘트먼. 그녀는 이베이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효율적인 온라인 거래 장터가 아님을 간파했습니다. 그녀는 이베이가 오프라인에서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던 전 세계의 수집가와 사람들을 묶어주는 감정적 연결과 커뮤니티 가치를 창출하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진짜 목적을 본 것이죠. 본질을 꿰뚫어 본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묵직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대표님의 조직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AI 전략은 그저 기존 직원의 업무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AI가 없었다면 과거에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던 완전히 새로운 고객 가치와 시장의 생태계를 창출해내고 있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통제된 데이터와 신뢰할 수 있는 AI로 설계된 비즈니스 모델 혁신. 그 진정한 파괴적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냉정한 답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